집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워보자. 자, 먼저 집합의 뜻. 집합은 정의가 대상이 분명한 것. 자, 이것들의 모임. 얘를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고 한다. 자, 대상이 분명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A라는 집합을 키가 큰 학생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제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 키가 큰 학생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집합이 될 수 없고, 키가 160 이상이라 라고 하면은 대상이 분명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집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어려운 말은 아니고. 자, 그리고 이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로 원소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둘의 관계인데, 집합과 원소의 관계인데, 자,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서 이제 x라고 하는 것처럼, 자, 집합도 약간의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집합은 이제 대문자 캐피탈 대문자. 자, 그래서 원소가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원소로 이제 A도 있고 B도 있다고 했을 때, 이 집합과 원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A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이거지. 자, 원소가 아닌 것도 있겠죠. 자, C라고 하는 녀석이 집합 A의 원소가 아닙니다.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러면 C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거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좀 생각해 볼 텐데,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괄호를 한 다음에 원소를 차례대로 콤마로 구분해서 하나씩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은 원소를 그냥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는데, 조건제시법은요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게. 자, 조건제시법. 자, 조건제시법은 집합의 원소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A,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원소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분을 써. 구분선을 써. 바라고 써. 바. 자, 그리고 여기에 원소에 대한 조건을 써요. 원소에 대한 조건.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 A는 자, 여기서 이제 원소라고 했는데 이 원소를 이렇게 적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얘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대표할 수 있는 문자로 쓴단 말이야. 그치?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X예요. X. 자, 내가 이 1, 2, 3, 4라는 수를 나타내고 싶어. 어떤 조건으로.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1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하죠. 자, 이런 게 조건 제시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벤 다이어그램. 자, 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알겠죠? 벤이라는 사람이 구하고 다이어는 동그라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램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라는 그림을 이용해서 집합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인데 자, 나타내는 방법은 원소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수는 어떻게 될까? 밖에 있는 수는 5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말이겠지. 얘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얘네들은 맞는데. 자, 네 번째. 집합의 중. 일단 우리가 이 집합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려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말들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 이제 자, 집합을 우리가 나누는 기준인데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옵니다. 자, 유한집합은 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는 뜻이고 무한집합은 자연수 집합이라고 하면 자연수는 어때요? 무수히 많죠. 그치? 이런 게 이제 무한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공집합. 자, 여기서 공이라는 말은 비어있다. empty다. empty. 비어있다는 게 비어있다. 그래서 공집합은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집합 A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죠. 이게 이제 공집합이에요. 자,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뭔가 좀 허술해 보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공집합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공집합 원소가 없는 거. 자,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이 공집합도 당연히 유한집합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집합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은찬이 책 있어 없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배우고 나서 조금 얘를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볼게요. 자세히 좀 들여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말고도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쌤이 좀 언급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집합이죠, 집합.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집합이 있어요. 자, 얘는 원소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있어요. 자, 이건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원소가 없는 건 얘입니다. 이건 원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집합의 원소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얘가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하면 공집합은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 여기서 E라는 녀석은 집합 A의 원소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원소라는 녀석은 이렇게 콤마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1하고 1이 집합 A의 원소고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이 자체가 요 하나의 집합이 집합 A의 원소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말인데, 원소의 개수. 자, 지금 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예요? 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예요? 두 개란 얘기죠, 그죠?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는 두 개다. 자, 얘는 값이 얼마지? 0. 0. 얘는 값이 얼마죠? 1. 그렇죠. 1인 그죠? 이거 원소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끔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어서 와. 책 있어? 오케이. 근데 너무 천천히 들어오는데 시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고. 조건 제시법. 두 번째는 이제 조건 제시법. 우리가 이제 조건 제시법에서 조건 제시법을 나타내는 방법은, 자, 여기 원수 쓰고 이 원소에 대한 조건을 쓴다라고 했죠.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원소를 뭐라고 썼어? X라고 쓴 거야. 그치? 그런데 X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Y도 가능해요. 그치? 그리고
x 제곱 이렇게 또 가는 x 제곱. x 제곱. x는 5보다 작은 6보다 작은 소수. 자, 이렇게 한다면 6보다 작은 소수는 어떤 수가 있지? 2, 3, 5 이렇게 써. 그치? 자, 그런데 이 집합의 원소가 2, 3, 5가 아니라는 거죠. 원소는 뭐가 돼야 돼? 그렇죠. x제곱 돼야 돼. 원소는 4, 9, 25 이런 수가 돼야 돼. 자, 그리고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어. 자, 이때 C라는 집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A 더하기 B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A와 B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겠지? 그지? 자, A는 이렇게요. 이게 무슨 말이죠? A가 요 집합의 원소란 얘기예요. 그죠? B는 요 집합의 원소란 얘기예요. 그지? 자, 그랬을 때 집합 C의 원소를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집합 A의 원소는 2하고 3입니다. 자, 집합 B의 원소는 2하고 4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값인데 2 더하기 2가 얼마지? 4. 2 더하기 4는 6. 3 더하기 2는 5.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자, 그래서 조건제시법에서 이 원소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렇죠?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유념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연아,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자, 노트 있어 없어? 노트 없어? 정리해야 돼. 여기 정리. 은찬이도? 네. 은찬이는 저기 종이에 정리할 건가 본데? 이게 정리한다라는 게 물론 나중에 보기 위한 용도도 있겠지만은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핵심 사고. 내가 집합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제 쓰면서 들으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내용은 배우는 거고 알고 있는 내용은 한 번 더 이제 강화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적어줄 것. 반드시 적어줄 것. 자, 여기 이제 지운다. 눈으로 짧게 한번 스캔해요. 아, 벌써 했어? 지운다 그럼. (5번) 자, 5번
요거는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의 뜻은 이제 이겁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가 되죠. 그지? 자, 요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B 안에 A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형상이 됩니다. 그죠? 요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기호로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의 성질. 자, 요게 무슨 집합이었지? 요게 무슨 집합이죠? 공집합.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항상. 그죠? 공집합도 원소가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가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A라는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저절로 C에 포함이 되게 된다.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얘를 포함하는 집합 B가 있고요. 다시 얘를 포함하는 집합 C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A가 C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어떤 두 집합이 다음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어떨 때 가능하죠? 같을 때. 그렇죠. 자, 이면 A하고 B는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가끔씩 이걸 뭐 배울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진 부분집합이라는 건데 자, 찐이라는 얘기예요. 찐이라는 것은 뭐냐면 A의 부분집합 에서 A를 제외한 것. 이제 아까 같은 것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제외한 거를 우리가 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진 부분집합.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A가 1, 2라고 1, 2. 자, A의 부분집합을 한번 써볼게요. A의 부분집합. 자, 요렇게 있죠? 맞죠? 그리고 이렇게 1만 그리고 이렇게 2만 그리고 다 있는 거. 됐니? 자, 이게 몇 개인지도 한번 말해보자. 이게 몇 개입니까? 4개. 4개. 자, 만약에 진 부분집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뭐를 제외하면 돼? 그렇지. 요 마지막 예를 제외하면 되죠. 그죠? 자, 이번에는 B의 부분집합을 한 거예요. B의 부분집합. 자, 근데 이 눈 크게 뜨고 잘 봐. 선생님이 B의 부분집합을 3이 있는 것만 한번 적어볼게요. 3이 있는 것만. 알겠죠?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서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것만 써볼게요. 알겠죠? 자, 요거 하고 여기에다가 3 추가한 거. 그지? 얘에다가 3 추가한 거. 그지? 얘에다가 3 추가한 거. 자, 3이 있는 것은 얘네 말고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죠? 자, 3이 있는 게 4개죠. 맞지? 3이 없는 거는 4개. 그치? 부분집합은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거하고 포함하지 않는 거하고 개수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치? 여기다가 3이라는 녀석만 추가하면 얘네가 되고 이 전체가 B에 뭐가 됩니까?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원소가 몇 개죠? 그 B의 부분집합의 원소는 8개. 8개요. 8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게 몇 개죠? 8개. 근데 여기다가 4를 추가시킨 게 또 몇 개죠? 8개. 그럼 얘는 부분집합이 몇 개가 돼요? 16개. 자, 그래서 원소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N, A 이걸 우리가 X라고 하죠. X. 이게 무슨 말이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X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 이제 원소의 개수. 자, 이때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2배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2의 x제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 고분 집합의 개수. 고분 집합의 개수. A가 1, 2, 3, 4, 5, 6이야. 1, 2, 3, 4, 5, 6. 이랬죠? 1, 2, 3, 4, 5, 6. 자, 이랬을 때, 자, 첫 번째,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죠? 그렇지. 2의 6제곱. 2의 6제곱.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6제곱. 자, 두 번째.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1을 빼면. 자, 여러분들 그 수업을 선생님들 수업을 한 2시간만 들으면은 뭔가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말을 좀 하는 게 좋아요. 말. 가만히 듣기만 하면 힘든 거야. 주연이 알겠죠? 네, 해봐. 오케이. 자, 진 부분 집합의 개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를 포함하는. 자, 우리가 2를 포함하는 것과 2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분 집합의 개수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2의 6제곱은 2를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더해가지고 얘가 되는 거니까 얘랑 개수가 똑같은 거거든? 그럼 몇 개죠? 2의 5제곱. 그치? 특정 원소 한 개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2를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두 개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두 개를 포함한다. 그렇지. 2의 4승인데 2의 4. 두 번 나눠주면 돼요. 두 번. 자, 그럼 이건 뭘까?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2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 얘랑 얘는 개수가 어떻다? 같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것도 몇 개? 2의 5제곱. 자, 이번에는 2, 4, 6, 5도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주연이 몇 개? 2의 세제곱. 자, 그럼 이번에는 1, 2는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2의 세제곱. 그렇죠. 똑같은 거.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특정 원소를 포함할 때나 포함하지 않을 때나 그것들을 제외시켜 놓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과 2를 포함한다라고 했어. 그럼 1, 2를 제외시켜 놓고 자, 5를 포함하지 않는데 5도 제외시켜 놓고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얘가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이 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겠습니다. 1 또는 2를 포함하는 거. 자, 1 또는 2를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거. 요거하고 이번에는 1을 포함하지 않고 2를 포함하는 거. 자, 요것도 이제 1 또는 2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 둘 다. 그렇죠. 1, 2를 모두 포함하는 게 있어. 자, 지금 원소가 총 몇 개니까? 6개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2의 4제곱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2의 4제곱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뭐죠? 2의 4제곱이죠. 그러면 이 셋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더 하면 되죠. 48 돼요. 정답은 48. 자, 그런데 이 수학은요, 모든 거를 내가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야, 생각이. 똑같은 답이 있더라도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자, 1을 포함하는 거. 요게 몇 개죠? 32개죠? 그죠? 2를 포함하는 거. 아, 요것도 32개인데 우리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버리면 이런 경우가 생겨. 중복된 거를 두 번 센다. 중복된 거를 두 번 센다. 그게 어떤 거겠어? 둘 다. 그렇지. 1과 2를 모두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두 번 셌으니까 어떻게 하냐? 빼야겠죠. 그럼 1, 2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16개잖아. 그치?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서 얘를 빼면 답이 똑같이 나와. 나오죠? 나오죠?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혹시 여사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여사건? 자,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여가 남을 여예요, 남을 여. 그치? 이 여는 제외하고 남은 것을 뜻해. 제외하고 남은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의 부분 집합은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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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1도 없고 2도 없는 거.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없어요. 해당되는 게. 자, A의 부분 집합은 이 넷 중에 하나가 돼요. 1은 있거나 2가 없는 집합, 1은 없거나 2가 있는 집합, 1과 2가 모두 있는 집합, 1, 2가 모두 없는 집합. 이 네 가지에 해당 안 되는 케이스가 없어요. 이게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체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나머지 사건 얘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건은 1 또는 2를 포함한다의 나머지는 1과 2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전체는 2의 6제곱이거든. 64. 자, 여기서 1과 2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얼마가 돼요? 2의 4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도 결과는 어때? 똑같다. 알겠죠? 똑같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원소가 두 개인 집합의 개수예요. 원소가 두 개인 집합 개수예요. 자, 참고로 5번은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고 저기 수화 뒤쪽에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육 과정을 안 지키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소가 두 개인 집합은 이렇게 생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가지수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가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총 원소가 몇 개지? 6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가지수는 6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우리가 집합은 같은 원소를 두 번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같은 원소를 두 번 안 써요. 여기는 다른 원소가 와야 돼. 그럼 얘를 제외하고 몇 가지죠? 5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의 순서쌍의 개수라고 하면 6 곱하기 5가 전체 가지수가 됩니다. 30.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라고 배우냐면 이게 그 고배 법칙이라고 배워요. 고배 법칙. 고배 법칙에 아마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중학교 때 이거 배우는 것 같은데.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중2 때. 기억 안 납니까? 너무 어릴 때라서. 자, 그런데 집합은요.
집합은 원소의 순서의 구분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집합과 이 집합은 같은 집합이겠어? 다른 집합이겠어? 그렇죠. 이건 같은 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0개라고 센 거는요. 얘하고 얘, 얘하고 얘를 다르게 센 거죠. 그러면 진짜 개수는 여기다가 얼마를 해야 돼요?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개가 되죠? 15개가 됩니다. 이 배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6C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6C 하면 끝나요. 그죠? 6C. 은찬이 6C가 뭐지? 그거죠. 순열? 순열 아니고 조합이야.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 해야 된다.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 자, 7번째, 6번째. 자, 6번째는 여기다 여기 치워버리고 여기.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끔 이제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은 신규생이지 신규생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모르더라고. 아니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건 왜 공부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구나. 자,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이에요. 자, 보세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다 쓸 수 있습니까? 몇 개죠? 64개. 64개. 은찬이 쓸 수 있니? 쓸 수 있냐고 64개를. 왜 못 써? 쓰면 되지.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 한 2분이면 될 거야. 그냥 귀찮은 거지. 쓰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니야. 자, 거기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겠다는 거야. 그치? 다 더하는데 얼마 걸릴까? 2분 안 걸려. 그죠? 다 더하면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더하다 보면은 어떤 거를 발견하게 돼요. 자, 부분집합을 A의 부분집합을 내가 쭉 썼어. 64개를 썼어. 근데 여기서 마구잡이로 더하는 게 아니고 일만 더하는 거야. 1만. 자, 내가 더하는 숫자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잖아. 그치?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막 더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1만 더하겠다라. 1만. 알겠지? 그치? 1만.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막 세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셀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이를 포함하는 뭐를 알고 있습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고 있거든.
이게 몇 개죠? 2의 5제곱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일만 다 더한다라고 하면 1만 다 더한다라고 하면 1 곱하기 2의 5제곱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돼? 왜 조용하지? 이해가 돼?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내가 2를 다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 2가 몇 개 있는지 셀 건데 이거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2의 총합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니? 은선이 맞니? 네. 3의 총합은 얘가 되겠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6의 총합은 얘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원수의 총합은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곱하기 뭐 하면 된다? 2의 5제곱 하면 된다. 이게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입니다. 현재 이해했어? 오케이. 자,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 배웠어.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일곱 번째. 자, 집합 A는 이렇게 5개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x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할게.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지? 그러면 x는 몇 개죠? 원소가 5개잖아. 그지? x는 몇 개죠? 32개. 그지? 자, 이 중에서 공집합을 제외하고 몇 개죠? 31개. 자, 우리는 이 집합에서 이 집합에서 가장 큰 수를 AK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쌤이 K를 쓴 건 뭐냐 하면은 집합이 31개잖아. 그치? 이 31개의 집합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가장 큰 수도 31개가 있겠죠. 맞지? 이 수를 다 더한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를 다 더한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부분집합 31개를 다 써봐. 알겠니? 다 써. 알겠지? 31개 다 쓰는 거야. 자, 그래서 가장 큰 수가 될 수 있는 것의 후보는 1,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2의 4제곱분의 1이지.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수. 이거 좀 바꿀게. 가장 작은 수. 좀 숫자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수가 아니라 가장 작은 수 바꿀게. 선생님 그럼 문제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문제는 똑같아. 답만 달라져. 똑같은 해결 과정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얘네들이 될 텐데 얘가 가장 작은 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서 1은 가장 큰 수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되는 집합은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그죠? 그럼 1은 몇 개다? 한 개라는 거지, 그치? 한 개. 한 개밖에.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2분의 1이 가장 작은 수가 돼요. 자, 2분의 1이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요 세 수는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1과 2분의 1로만 구성돼요.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얘하고 몇 개지?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의 제곱분의 1이 가장 작은 수가 돼요. 그치? 2의 제곱분의 1이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얘하고 얘를 어떻게 돼요? 포함하지 않아야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 하나 더 있네. 그렇지. 얘 포함 안 해야 되고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죠.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이런 수는 없어야 되고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가장 작은 수가 되고. 그치?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 우리가 2의 5제곱에서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몽땅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죠. 그러면 얘는 몇 개란 얘기예요? 2의 제곱계가 된다. 2의 제곱계. 자, 그럼 얘는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얘를 포함 안 해야 되죠? 그치? 그리고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 그럼 얘는 몇 개가 돼요? 2의 세제곱. 자, 2의 4제곱분의 1이 가장 작은 수니까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얘를 포함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2의 4제곱계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놈의 합을 구할 때에는 1이 될 수 있는 게 한 개 있었고 2분의 1이 될 수 있는 게 두 개 있었고 2의 제곱분의 1이 될 수 있는 게 2의 제곱계 있었고 2의 세제곱분의 1이 될 수 있는 게 2의 세제곱계 있었고 2의 4제곱분의 1이 될 수 있는 게 2의 4제곱계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5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선생님은 개념 정리를 해준 거예요. 개념 정리.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쉬었다.